일반 전표. 일반 전표는 뭐 많이 어렵지는 않으니까 조금 빠르게 서둘러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날짜는 4월 29일인가요? 네. 자, 예정 신고 기간에 부가세 미납액 250만원, 가산세 2,500원 함께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 납부하였다 그랬으니까 우리는 대변에 보통예금이 나가죠. 근데 차변부터 할게요. 금액의 순서를. 차변에 261번 미지급 세금이 250, 그리고 차변에 817번 세금과 원가가 2,500원. 이해됐죠? 네. 대변에 보통예금. 이해가 되셨습니까? 네. 네. 자, 그 다음은 5월 23일 날, 00월 23일 날. 보시면 회사가 보유 중인 자기 주식을 전량 1,000만원에 처분하고 매각대금은 보통예금으로 입금되었다. 단, 처분 시점에 자기 주식 장부가액은 800만원이며 처분 손실이 있었다 그랬죠. 네. 그럼 자기 주식을 처분했으니까 대변에 자기 주식이 나가죠. 얼마짜리가? 그렇죠. 800. 그리고 차변에 가서 대금은 보통예금 입금된 것은 1,000만원이 들어왔죠. 그럼 원래 200만원만큼의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이 생겨야 되는데, 맞죠? 그런데 우리는 뭐가 먼저 있더라고요? 처분 손실이 얼마요? 130. 그럼 나머지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이 70만원이 되겠죠. 네. 이해되시죠? 네. 자, 그 다음은 11월 15일입니다. 11월 15일. 하나은행으로부터 5년 후 상환 조건으로 1억 원을 차입하고 보통예금 계좌로 입금받았다. 그럼 차변에 보통예금이 1억 원이 들어오겠죠? 네. 그러면 5년 후에 갚을 거니까 장기 차입금 하나은행. 이해가 되셨습니까요? 네. 자, 그 다음 25일날. 25일날. ABC사에 외상매출 2만 달러를 회수하여 보통예금으로 입금하였다. 그러면 차변에 보통예금. 외화 문제 나오면 보통예금 들어오면 무조건 오늘의 환율로 계산해야죠. 그럼 1,300원씩 맞나요? 네. 그럼 2,600만원인가요? 2,600만원이 들어오게 되고 대변에 가서 외상매출금 ABC는 2,400. 이거는 과거의 2,400. 과거의 환율로 계산이 되겠고 그럼 200만원이 남았나요? 남았으니까 우리 대변에 외환차익이라고 처리해 주시면 되겠죠. 이해가 되시죠? 네. 자, 그 다음 12월 29일. 영업부에서 매출 거래처 직원과 식사하고 카드로 결제했대요. 그럼 차변에 813번 접대비인가요? 10만원. 그리고 대변에 미지급금 신한카드. 맞나요? 빙고. 이해되시죠? 네. 자, 그 다음은 메인 매출 전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07월 30일. 경영지원팀 직원들이 야근 식사를 하고 종이세금 계산서를 수취하였다. 이익이 부가세 예정 신고 시 해당 세금 계산서로 누락하여 확정 신고 기간에 부가세 신고서에 반영하라고 한다. 반드시 해당 세금 계산서를 이익이 확정 신고 기간에 부가세 신고서에 반영할 수 있도록 입력 설정하시오. 이해되셨죠? 네. 그럼 일단 과세 매입인가요? 네. 네, 과세 매입. 그래서 식대 공급가액은 140만원에 14만원, 거래처는 남해식당. 맞나요? 전자인가요? 아니고 분계는 호남. 차변에 811번 복리후생비, 대변에 미지급금이 되겠죠. 여기까지 일단 전표 처리는 끝났어요. 일단 줄 바꾸시고 엔터 쳐서 다시 올라가신 다음에 이 거래를 확정신고서에다 넣어야 되죠. 그럼 어디로 가요? 여기 간편집계 옆에 삼각형을 눌러주시면 예정 누락분이라는 게 나와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예정 누락분이고 그리고 확정신고 개시년월은 2022년 10월이 되겠죠.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확인해 주시면 이렇게 누락이라고 표시가 됩니다. 아시겠죠? 네. 자, 그 다음은 이제 8월 5일. 진성부동산으로부터 공장건물 신축 토지를 매입하고 전자 계산서를 발급받았으니까 계산서 나왔으니까 무조건 면세. 토지를 구입했고요. 공급가액은 2억 원. 거래처는 진성부동산. 맞죠? 네. 전자인가요? 네. 분계는 호남. 차변에 토지.
그리고 대변에 보통예금 나가면 되겠죠? 네. 이해가 되셨습니까요? 네. 자, 그 다음은 9월 1일 날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09월 1일. 영업부서에서 사용할 컴퓨터를 구입하고 현금 영수증을 발급받았으니까 현금 과세 매입인가요? 61번? 네, 컴퓨터. 공급가액은 396만원을 쳐주셔야 금액이 나눠지겠죠? 네, 거래처는 전자상회인가요? 네, 전자상회. 분계는 현금. 대신에 원재료 아니고 비품. 이해되셨죠? 여기를 비품. 분계를 혼합으로 하고 대변에 현금이라고 쓰셔도 상관없으세요? 아시겠죠? 네, 분계는 현금으로 하셔도 되고 혼합에 대변에 현금이라고 쓰셔도 상관없으십니다. 자, 그 다음은 9월 25일날 로운 캐피탈로부터 관리용 승용차 개별 소비세 과세 대상인가요? 렌트하고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받았으니까 매입세 공제돼야 안 돼요? 안 되니까 풀고 렌트. 공급가액은 70만원에 7만원. 거래처는 로운 캐피탈. 전자인가요? 네. 그리고 불공사유는 3번인가요?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네. 그 다음에 분계는 혼합. 그래서 차변에 임차료. 친절하게 나와 있었어요. 그쵸? 문제상에서. 네. 그래서 800번대 임차료 그리고 대변에 미지급금이라고 해주시면 되겠죠? 이해가 되십니까요? 네. 자, 그 다음은 9월 30일입니다. 9월 30일. 중앙상사에 8월 3일 외상으로 판매했던 제품 중 2대가 불량으로 반품됐다 그랬죠? 이렇게 날짜 만나면 그 날짜 가보세요. 08월 3일날. 그럼 여기에서 과세 매출이라고 되어 있죠? 과세 매출. 그리고 밑에 분계는 외상 매출금, 부가세 해수금, 제품 매출. 이게 전부 다 뭘로 나오면 된다? 마이너스로 나오면 된다. 반품했으니까. 똑같이 처리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날짜는 09월 30일 과세 매출에 환입 상관없어요. 품목은. 그래서 마이너스 2대 단가는 250. 그래서 마이너스 500에 50. 거래처는 중앙. 상사. 전자인가요? 네. 그리고 분계는 외상이라고 끊어주시면 마이너스로 똑같이 끊어지죠. 이해가 되셨습니까? 네. 자, 그 다음에 부가세. 당해 문제 하나요. 당사는 돼지고기를 매입하여 소시지를 제조하는 법인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가정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제조업의 의제매입세 공제는 104분의 4라고 외웠었죠. 그런데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으면 102분의 2를 적용하셔야 합니다. 아시겠죠? 102분의 2를 적용하셔야 합니다. 제1기 확정신고기간에 의제매입세 공제 신고서를 작성하시오 그랬습니다. 1기 확정에. 그러면 우리는 의제매입세 공제신고서로 들어가셔서 1기 확정이니까 4월에서 6월이 되겠죠? 맞나요? 그런데 우리 의제매입에 전제조건이 있었는데 의제매입은 적격증빙이어야 하고 그리고 원재료에 해당하는 것만 공제 대상이다. 우리 이렇게 외웠죠? 그러니까 거래가 3건이 있는데 우리는 돼지고기를 매입하여 소세지를 생산한다 그랬으니까 돼지고기, 돼지창자는 원재료가 될 수 있지만 식품 포장재는 원재료가 아니죠. 그러니까 두 번째 건 입력하시면 아니 되오십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F2 고기유통. 그래서 취득일자는 2022년 04월 30일. 구분은 계산서. 물품명은 돼지고기. 수량은 1600kg이고요. 매입가액은 2800만원. 공제율은 102분의 1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자, 그 다음은 회사가 또 바뀌었으니까 F2 눌러서 이번에는 창자유통인가요? 이름들을. 네, 취득일자는 2022년 06월 30일. 이번에도 계산서죠? 맞나요? 네. 왜 대답들을 안 하세요, 갑자기? 물품명은 돼지, 창자, 수량은 1000kg, 매입가액은 300만원입니다. 공제율은
공제율은 1번. 102분의 2. 이해가 되셨나요? 그런데 우리 지금 확정과세 기간이니까 뭘 해야 돼요? 밑에 있는 정산이라는 걸 해주셔야 되죠. 빙고. 그런데 예정분은 있다 없다? 없고 확정분 매출액만 1억 2천만 원이 있더라. 한도율이 50%로 바뀌었습니다. 이거 답안지랑 틀려요. 왜냐면 프로그램 이번에 업데이트 되면서 의제매입세 공제율이 2022년 6월 30일 기준으로 이제 한도율이 50%로 바뀌었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한도율 50%고요. 단기 매입액은 당연히 두 개가 다 합산이 되어 있겠죠? 3,100만원? 네, 102분의 2. 그러면 우리는 60만 7,843원만큼을 의제매입세 공제를 받으시면 됩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여기까지 저장. 반드시 저장하셔야 합니다. 네. 자, 그 다음 두 번째 문제는 부가세 신고서인가요? 네, 우리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정과세 기간 2기 확정이니까 10월부터 12월을 들어가시면 되겠죠? 맞나요? 네, 예정신고 누락부는 매입이 하나가 들어와 있네요. 맞죠? 불러온 데이터는 무시한다 그랬나요? 그쵸? 그러면 지금 여기에 불러와져 있는 이 데이터는 여기서 주면 안 돼. 이쪽에서 지워야 합니다. 얘가 없다라는 가정하에 문제를 풀어주셔야 합니다. 이해가 되셨죠? 자, 그리고 문제 두 번째 줄 끝에 보시면 홈택스에서 전자신고한 것으로 가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해되셨죠? 자, 일단 매출서부터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출 3억 원인가요? 네, 3천만 원. 신용카드 매출액 4,620인데 세금계산서 발급분 1,100만 원이 포함되어 있다 그랬죠? 그럼 1,100만 원은 이미 이 3억 원 안에 들어가 있겠죠? 빼야 하니까 그러면 3,520이니까 3,200에 320입니다. 공급 대가니까. 왜 거기다 써요? 아유, 그러게. 왜 여기다 썼어? 여기가 아니라 여기지요. 3,200만 원에 320. 이해되셨습니까? 네. 외상매출금 중 2022년 5월 중에 해당 거래처의 파산으로 대손이 확정되어 장부에 반영하였다 그랬죠? 5월은 1기죠? 1기에 대손세액이 확정된 건 1기 때 공제를 받아야 돼요. 지금은 우리 2기잖아요. 그죠? 이해가 되셨나요? 그래서 1기분은 1기에 공제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얘를 공제받고 싶으면 1기분을 수정신고 하시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죠? 그러니까 대손 확정이 1기에 발생하면 1기에 공제를 받아야 하고 2기에 발생한 건 2기에 받아야 하고 그러니까 1기 때 못 받았다고 2기 때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1기 때 못 받았으면 1기를 수정신고를 하셔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습니까요? 그러니까 얘는 1기 때 대손이 확정됐기 때문에 2기분에다가 반영을 하시면 아니 되오십니다. 이해가 되셨죠? 네. 자, 그 다음에 예정신고 누락분. 그러면 여기 33번인가요? 여기에 300에 30. 그런데 종이로 발급했나요? 그럼 가산세 써야지. 가산세 가셔서 미발급 300에 대신에 1%니까 3만원. 아니에요? 맞잖아요. 1%. 그래서 얘 그냥 지연발급에다 쓰셔도 돼요. 아, 그래요? 지연발급에다 쓰셔도 정답. 지연발급에다가 넣으면 자동으로 3만원 나오고 네, 맞아요. 1%로 계산이 되니까. 이해가 됐죠? 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매입분은 없는 것으로 가정한다 그랬고요. 이해가 되셨죠? 네. 자, 그 다음에 매입자료로 넘어가면 전자세금계산서 매입액이 얼마예요? 1억 2천만 원인가요? 네, 맞아요. 네, 1억 2천만 원에 1,200만 원 써주셔야겠고요. 그 다음 신용카드 매입에 기계장치가 나눠져 있죠. 그러니까 275만 원을 빼주시게 되면 1,750만 원이 나오나요? 175만 원? 그리고 275만 원? 27만 5천 원? 27만
250만 원인가 보다. 250. 그쵸? 네. 25만 원. 그쵸? 그래야 2200이 맞으니까. 네. 맞죠? 네. 여기 있는 걸로 합계는 확인하시면 돼요. 이 합계가 틀리면 틀린 거니까. 이해가 되셨죠? 네. 자, 그 다음에 우리 예정신고 누락분 30만 원이 있으니까 가산세 계산해야죠. 네. 가산세. 신고 불성실 과소신고. 여기에다가 왜 300만 원 써요? 30만 원 써야지. 세액에 대해서. 아. 곱하기 0.1, 곱하기 0.25. 이건 무조건 외우셔야 돼요. 그쵸? 네. 그러면 3만 원에 0.25니까 7,500원인가요? 빙고. 그 다음 납부지연 가산세 30만 원에 대해서 2022년 10월 25일, 2023년 1월 25일. 이해되셨나요? 네. 확인. 그러면 6,072원이 나오죠? 네. 그래서 가산세의 토탈계는 43,572원입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습니까요? 조금 어렵죠? 네. 일단 저장. 반복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잠깐만. 만 원이요? 넣나요? 안 넣나요? 만 원? 10,000원 안 넣었죠? 제가 아까. 아까 전자신고 10,000원. 맞아요. 빼먹었어요. 그쵸? 예, 예. 이해되셨죠? 네. 왜 아까 얘기 안 했어요? 내가 아까 문제 처음 읽을 때 했는데. 이해되셨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전자신고를 처음 보셨죠? 네. 맞나요? 네. 열린 창들을 일단 조금 닫아볼게요. 우리가 부가세 메뉴에 가면 여기에 전자신고라는 게 있고, 전자신고 변환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있죠? 네. 그런데 친절하게 부가세와 관련한 부속서류는 마감되어 있다. 전자신고, 국세청 홈택스 변환, 교육용 순으로 진행한다라고 되어 있죠. 네. 그래서 전자신고를 그냥 들어갈게요. 들어가시면 신고 연월이 1기 예정이죠. 네. 1월부터 3월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정상 마감된 게 불러와져요. 이해가 되셨습니까요? 그럼 자동으로 체크가 되어 있으니까 여기에서는 제작이라는 버튼만 눌러주시면 됩니다. 전자신고용 파일을 만드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습니까요? 그래서 3번에 보면 전자신고용 파일 제작 시 신고인 구분은 납세자 자진신고를 선택하고 비밀번호는 1234, 1234로 입력한다. 이해가 되셨습니까요? 여기에 신고인 구분은 납세자 자진신고라고 자동으로 되어 있고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제작이라는 걸 누르시게 되면 비밀번호 1234, 1234 그리고 비밀번호 확인에 1234, 1234 이해되셨습니까요? 네. 확인. 그러면 제작이 완료되었습니다. 이렇게 되었나요? 네. 네, 확인해 주시고 빠져나가시면 돼요. 이해가 되셨나요? 자, 그 다음에 전자신고용 파일 저장 경로는 로컬 C 드라이브이며 파일명은 ENC 작성 연월일 어쩌고저쩌고 되어 있다. 이해되셨나요? 네. 네, 그러면 이제 신고 변환이라고 하는 대로 들어가 볼게요. 이제 문제는 여기에서 터져버렸어요. 지금 이 창은 우리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창이거든요. 들어가면 이런 단계로 진행합니다가 순서대로 나와 있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그냥 얘를 닫기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전자신고 변환용 창이 나와요. 이해되셨죠? 네. 그러면 여기에서 변환 순서가 나와요. 찾아보기, 검증하기, 비밀번호, 검증 확인,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순서 있죠? 그래서 여기에서 첫 번째 찾아보기를 먼저 할 거예요. 찾아보기. 그러면 C 드라이브로 자동 선택되어 있죠? 제일 밑으로 내려가시면 이렇게 ENC 어쩌고저쩌고가 나와 있어요. 네. 그럼 오늘은 7월 20일이죠. 네. 이렇게 해서 7월 20일 열기. 이해가 되셨나요? 네. ENC에 0720이라고 되어 있는 거. 네. 오늘 날짜로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열기. 그럼 이렇게 파일이 들어와요. 이해되셨나요? 자, 그러면 이제 파일을 밑으로 잠깐 내리시면 이제 문제는 여기서부터 이제 그 찾아보기 다음에 형식 검증하기 하라 그랬잖아요. 그게 제일 밑으로 내려가시면 여기에 형식 검증하기가 있어요. 눌러. 그러면 비밀번호로 입력하도록 되어요. 그러면 1234, 1234.
확인. 그럼 뭐가 하나가 불러와졌죠? 네. 그러면 형식 검증 결과 확인을 누를게요. 그럼 뭐라고 숫자가 바뀌죠? 네. 네. 그 다음 내용 검증하기. 그리고 검증 결과 확인. 그럼 여기는 숫자가 또 바뀌어요. 그냥 넘어가시면 돼요. 아시겠죠? 비밀번호까지만 입력하시고 그 다음은 순서대로 한 칸 한 칸 넘어가시면 되고 마지막에 전자파일 제출. 그러면 이렇게 쭉 화면이 바뀌어서 나와요. 그럼 마지막에 제출하기 눌러주시면 신고자 제출합니다. 확인. 접수됐다라고 되었죠? 네. 그러면 이제 한 문제 맞으신 거예요. 이해가 되셨나요? 네. 네, 그래서 닫기 눌러주시면 되겠고 우리가 이전 화면에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처음에 여기를 들어가시면 화면이 하나 뜨는데 그냥 무조건 닫기 하고 시작하시는 거예요. 찾아보기 눌러서 오늘 날짜로 되어 있는 파일을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고 그리고 제일 밑에 순서대로 하나씩 넘어가시면 됩니다. 네. 이해되셨죠? 네. 네, 창을 닫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결산 문제입니다. 결산 문제 일반 전표에 12월 31일로 가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소모품 B로 처리했다 그랬으니까 소모품 미사용액 나왔나요? 네. 그럼 미사용한 것만큼은 우리 집 뭐라고 해요? 소모품 얼마요? 530. 대변에 우리는 830 소모품 B인가요? 네. 네, 빙고. 그냥 끝. 이해되셨죠? 네. 자, 그 다음에 매도가능증권. 매도가능증권이 처음에 취득가액이 1,500인데 전기말 공정가치가 1,480이니까 20만원의 평가 손실이 있었죠. 네. 평가 손실이 있는 상태에서 1,550이 됐으니까 70만원만큼 가치가 올랐나요? 네. 그러면 차변의 매도가능증권 무조건 178번 쓰셔야 합니다. 네. 투자자산이니까. 네. 그래서 매도가능증권 얼마야? 70. 그리고 대변에 가서 우리는 20만원에 뭐가 있었다고요? 근데 매도가능증권 평가 손실이 20만원이 있었어요. 그리고 대변에 매도가능증권 평가 이익이 50만원이 생기면 되겠죠. 네. 이해되시죠? 네. 네. 자, 세 번째는 진성상사에 대여한 자금에 대하여 장부에 계상한 이자 수익 중 36만원이 차기분이래요. 그럼 이자 수익 중에 내년 거니까 무조건 선수가 되겠네요. 네. 선수는 무슨 변? 네. 대변의 선수 수익. 얼마요? 36만원. 그럼 차변에 이자 수익이 줄어야죠. 이건 내년도 거니까. 이해되셨나요? 네. 자, 그 다음은 전기말 유동성 장기부채로 대체한 장기차입금 2천만원의 상환기간을 2년 연장하기로 했죠. 그럼 다시 장기차입금으로 만들어야 되죠. 네. 그럼 차변에 유동성 장기부채 누구 거예요? 중앙은행 2천만원. 그리고 대변에 장기차입금 중앙은행. 이해되셨죠? 네. 자, 그 다음에 감가상각을 결산에 반영해야 되니까 결산자료 입력에 들어가셔서 무조건 엔터 치시라 했어요. 그리고 감가상각이 나오면 이렇게 첫 화면에 여기에 감가상각비 보이시죠? 네. 얘가 제일 꼭대기로 올라가게 이렇게 갖다 놔야 여기에 감가상각비 있고 밑에 감가상각비가 또 있죠? 네. 위에는 500번대. 그러니까 공장 거. 공장의 공구와 기구에다가 125만원. 그리고 영업부서 거. 영업부서 거 차량 운반구에 350만원.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죠? 네. 그리고 전표 추가 눌러주셔야 합니다. 네. 반드시. 네. 예. 이해가 되셨습니까요? 네. 자, 그 다음 이제 마지막 원천징수입니다. 첫 번째는 사원 등록인가요? 네. 네. 사원 등록으로 들어가셔서 신규 사원이니까 107번 윤영수. 주민번호는 71012212256667. 입사 내노일은 2022년 04월 01일입니다. 맞죠? 네. 영업부이기 때문에 앞 페이지에선 건드릴 게 없죠. 네. 네, 그리고 부양가족 명세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일단 뒤에 있는 기본공제 여부 신경 쓰지 마시고 먼저 등록을 먼저 해볼게요. 자, 배우자 정희서 주민번호 7203252560-127 그 다음에 모 송미란 주민번호 5012252013-662 딸 윤혜서 0902054455-196 그 다음에 윤민율 110701-399-8532 그 다음 형제자매 윤혜수 주민번호 720317-1850-520 여기까지 일단 이해는 되셨습니까요? 네. 자, 그 다음에 본인은 세대주 맞고요. 그쵸? 그 다음에 배우자가 어떻게 됐죠? 기타 소득인데 분리과세라 그랬죠? 네. 그럼 배우자 있는 거 맞죠? 네. 자, 그 다음에 모송미라는 양도소득금액 200만원이니까 네. 안 돼요. 맞죠? 네. 그 다음은 소득이 없고 그 다음에 형제 장애인인가요? 네. 그러면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이해되셨죠? 네. 빙고 끝나셨습니다. 어렵지 않죠? 네. 네. 자, 그 다음에 이진원도 부양가족을 건드려야 되나요? 네. 그럼 이진원 여기서 할게요. 다 부라고 되어 있네. 맞죠? 문제 2번에. 네. 자, 그러면 본인이 세대주 맞죠? 네. 네. 그 다음에 김혜수 배우자인가요? 네. 그러면 김혜준 정모. 김혜수는 장모구나. 네. 그쵸? 그러면 60세 이상인가요? 네. 네, 60세 이상으로 넣어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정연주 배우자 퇴직소득 금액이 300만원 있으니까 안 돼요. 맞죠? 그 다음에 이연진 초등학생이고요. 맞나요? 그럼 20세 이하 그럼 자녀의 자동으로 동그라미 쳐지고요. 이주원도 20세 이하 얘는 자녀의 해당사항 없어요. 자녀는 7세 이상 20세 이하만 자녀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이송원 형제자매인데 장애인이죠. 그럼 장애인의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이해가 되셨죠? 네, 여기까지 우리가 부양가족 등록을 마쳤고요. 자, 그 다음은 이제 연말정산으로 가시면 되나요? 그러면 우리가 일단 정연주 소득 제한에 걸린 거죠. 네. 이거 하나만 체크를 잘 하시면 돼요. 정연주만 소득 제한에 걸렸다. 나머지는 소득 제한에 걸린 사람이 없다. 이해되셨죠? 네. 네. 자, 그러면 연말정산 추가 자료 입력으로 가셔서 사원 누구를 불러와요? 이진원 불러오시고요. 이해되셨죠? 네. 자, 그러면 총 금액은 5천만 원이고요. 자, 그러면 위에 보장성 보험서부터 가볼까요? 네. 네, 보장성 보험에 전부 다 되죠? 네, 그럼 195만 원인가요? 네. 빙고. 그 다음 교육비 따당. 그럼 첫 번째 이진원이 본인이죠? 네. 본인에다가 120. 그리고 학원비는 네. 안 돼요. 이주원, 유치원이니까 취약전 아동 첫 번째 사람 220. 이해되셨나요? 네. 확인. 교육비 끝났나요? 네. 네, 확인. 자, 그 다음에 의료비는 부양가족 탭에서 아무나 선택하셔도 돼요. 네. 의료비 따당. 그리고 첫 번째 F2 눌러서 이진원. 국세청인가요? 네. 한 건. 그러면 이진원 본인은 110만 원이고요. 실손의료보험금이 60만 원입니다. 이거 빼고 적으시면 안 됩니다. 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김혜수 건강기능식품이라 안 되죠? 네. 네, 그 다음에 이연진 해서 국세청장 얼마예요? 150. 이해되셨습니까요? 네. 네, 확인. 자, 그 다음 종교는 연말정산 입력으로 가셔서 종교 아무데나 클릭하시면 되겠죠? 제일 밑으로 내려가시면 종교 단기인가요? 네. 네, 80만원. 이해되셨죠? 네. 확인.
자, 신용카드 제일 밑에 이쪽에 신용카드 따당 들어가셔서 이진원의 신용카드 사용에 현금 영수증 신용카드 그러면 신용카드를 묶어볼까요? 네. 2,568만 원인가요? 2,568만 원. 그 다음에 현금 영수증에 가셔서 350만 원. 이해되셨죠? 네. 네, 확인. 연금저축은 연금저축 등 1번으로 가시면 되겠고, 그러면 연금저축은 여기 두 번째에 있는 거죠? 네. 클릭하셔서 뭐라고 돼 있어요? 연금저축. 개인연금저축 하시면 안 돼요. 네. 연금저축. 그리고 거래은행은 우리은행. 계좌번호는 1012-4588-200. 납입금액은 200만 원. 이해되셨습니까? 네. 끝나셨나요? 네.